AI의 발달과 함께 통제 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기계의 판단 속도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AI에 의한 인간 통제는 심각한 법적이고 윤리적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당신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요.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즉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2024년 3월부터 AI 감정인식 살인병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완성 목표인데 시진핑의 AI 살인병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 차이나 리포트 36번째 시간에는 시진핑 AI 킬체인 시리즈 총 4편 중 마지막 시간으로 경악할 시진핑 4단계 AI 감정인식 자율살상 살인병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번 시진핑 2030년까지 AI 감정인식 킬체인 시리즈를 통해서 중공의 AI 전략이 군사, 기술, 데이터,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인류의 안녕과 민주주의 가치에 어떠한 실존적 위협을 던지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시진핑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시진핑이 개발 중인 무인기 군집과 자율공격 시스템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 배제된 알고리즘에 의한 AI에 의한 기계적 처형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3초 내지 때로는 20초 만에 AI가 판단하는 살인병기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030년 시진핑의 적색 청사진이 공포스럽습니다. 감정 인식을 통해서 자율살상 통제망을 구축하는 시나리오는 어, 불과 지금부터 봐도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핵심을 요약해보면 극단적인 압축 성장 가설과 물리적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목표치를 보면 2030년까지 감정인식에 기반한 무인 타격 통제망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AI 알고리즘을 통해서요. 최소 비용은 500조에서 560조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투여되는 인력은 전시 수준의 수백만 노동력을 강제 징발해야 되는 정도로 왜냐하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면 인식, 감정 인식이니까 이것을 카메라 앞에서 사람의 실제 얼굴을 인식해야 되니까 수백만의 그 사람들이 강제 징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을 쓰겠지만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한계치를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평상시의 산업 발전을 초월하는 물리적인 과부하가 물론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당이 집중적으로 국가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국가들하고는 좀 다르죠. 비용도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훈련 비용이 연 2.4배로 계속 폭증하는 과정에 결국 자금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시진핑에게는 사실 별거 아니죠. 구조적인 충돌도 있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해야 되고 예산도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걸 또 개발하다 보면 결국 여기에 막대한 이제 군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사실 물리적 한계에 속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뭐 그냥 시진핑이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핵심 그 내용을 보면 3단계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3단계 중에 첫 번째인데 이것이 기계화, 일단 기계화 단계에서 일단 그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상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대략 한 2027년부터는 이것을 이제 정보화 쪽으로 넘어가서 정보 데이터를 융합시키는 정보화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2028년 그때 2029년 이 정도에는 지능화로 넘어가서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가 통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융합되는 군민 융합 체제가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단계에서 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대충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는 안면 인식망을 이용하거나 농촌 감시망, 전국에 있는 중국 전역에 있는 CCTV를 통합하게 되고 이런 그 화면에 잡히는 이런 것들 그 화면에 픽셀에서 이제 미세 진동을 얼굴의 미세 진동을 분석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원격으로 다 그 배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서버들도 결국 교체해야 되겠죠. 여기 한 70조 원 정도, 인력은 한 10만 명 정도 강제 차출해서 최소 그리고 혹은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결국 데이터 라벨링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화면에 찍히게 CCTV 지나가면서 찍히게 되면 그 표정들이 다 융합이 된다는 얘기죠. 따로 동원할 필요는 사실상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카메라 앞에 쓰면 지나가면 시각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면에 혈류, 앞면에 그 피가 흘러가는 그것까지도 인식을 해서 표정의 패턴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통해서 미세 진동, 앞면이 이렇게 진동하는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이거를 다중매체 감지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이 인프라를 통합하는 그런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근데 이 1단계에서 보면 예산과 기술,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도가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국방 예산에서도 뭐 압박이 받을 거고, 민간 기술력이나 동원령의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초거대 국가가 단일 지능망으로 완성이 된다. 이 단계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여기는 대략 한 140조 원 정도를 투여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고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겠죠. 이를테면 신분 정보라든지 통신 기록이라든지 개인들이 한 금융 거래라든지 실시간 생체 및 감정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로 몰리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최고위급의 특히 뇌나 이런 과학자들, 이런 데이터 관련된 전문가들을 또 모아야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전문가들이 최소 만에서 한 2만 명 정도 집결을 해서 여기서 이 국가 단일 지능망을 완성하는 데 투여가 될 걸로 보여지죠.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 최종 산출물은 전 인민을 실시간으로 누가 적대적인지, 누가 시진핑이나 공산당이 적대적인지 이런 위협에 대한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와, 벌써 여기서부터 좀 뜨끔해지죠. 누가 마음대로 자기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가지고 내가 시진핑이나 혹은 공산당의 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된다는 게 그것도 AI로 말이죠. 그것도 증거도 없이 3초에서 20초 만에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뒤에 당연히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또 문제점들이 뭐냐면 하드웨어나 인프라 구축이 또 과연 그렇게 받쳐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막대한 전력망이 필요한데 이 전력망 공급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현재에도 이제 전력망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최상위 연구개발 인력들도 과연 이게 충분하겠느냐. 이를테면 뭐 국방과 연계된 일곱 개의 대학들의 연구진들이 총동원되어야 된다. 국방대학과 연계된 국방 관련 이런 연구진들이 총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럼 다른 연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인력, 그다음에 시간적, 물리적 한계 이런 것들도 1년 내에 이걸 과연 완성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의구점들이 있긴 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이제 제3단계 마지막 단계는 자율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배치하는 단계가 2028년부터 2029년이라고 합니다. 한 1년 정도로 잡는데 이 기술적 초점으로는 기기에 내장형 인공지능 칩셋을 탑재해가지고
그리고 초소형 군집 드론 및 로봇을 전력화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한 210조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을 하고, 방위산업체 근로자들 약 5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면 자율살상 무기를 대량 양산하고 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AI를 통한 이런 그 감시 시스템 기기를 통한 이런 군집 드론을 이제 전개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되는데, 이를테면 인간을 통제하게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표정에서 카메라에서 일단 1차적으로 표정을 관찰하면 거기에 얼굴에 혈류가 흐르죠. 피가 흐르는 그거, 그 다음에 미세한 떨림, 표정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관찰 단계가 되고, 관찰 단계에서 AI가 이걸 기존에 표준화된 그걸 가지고 불과 빅데이터 안에서 3초 내지 20초 안에 결정을 합니다. 방향을 설정하죠. 이게 위협 점수를 산정해서 바로 딱 주는데, 이를테면 뭐 A, B, C 등급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C 등급이 됐다. 그럼 저 사람이 범죄자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느냐, 소수민족 독립을 독립을 운동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아니면 일반 범죄자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반체제 인사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 설정이 돼서 그것이 딱 산정이 되고, 그리고 나면 바로 AI가, 이건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안에 관찰에서부터 방향 설정에서부터 결정까지 3초 내지 길어야 20초 안에 타격을 승인하게 된다 해서 이 사람을 뭐 체포하거나 혹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배치가 되어 있겠죠. 뭐 군집 드론 같은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그 근방에 있던 그 드론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테러 분자다 혹은 뭐 독립 투사다 이렇게 되면 바로 타격해 버려서 그 자리에서 뭐 기절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뭐 살상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기기에 내장된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자율살상 무기가 그대로 그냥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인간을 그냥 기기가 통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끔찍한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여기에도 보면, 물론 문제점은 예산 조달의 맹점이 있고 또 신규 무인기 및 인공지능 생산 라인, 뭐 이게 또 수백조 원이 또 다른 추가로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재래식 전력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뭐 기존의 뭐 군함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인건비, 여기하고도 이제 충돌이 되는, 즉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보 분야에서. 그러나 인공지능 무기 양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이 되면서 재래식 군사력 유지나 보수에 비용이 에,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 확실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실행할 가능성이 높죠. 뭐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이 이걸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글로벌 인지전 및 통제망을 수출하게 되죠. 글로벌 인지전을 벌이고 통제망을 수출해서 결국 여기서 돈을 끌어오게 되는데, 핵심 타격 체제는 인지전을 가동하는 겁니다. 각국의 적국의 지도자와 국민의 분노 및 불만 데이터를 역으로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한다거나 심리전의 무기를 가동시킨다거나 또 대행해 준다거나, 뭐 이를테면 암살 같은 것도 대행해 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체제 안으로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다 포섭되게 만들고, 또 결과적으로는 종속되게 만들어서 결국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뒤에서 조정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안보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수출이 되다 보면 경제부터 안보부터 그리고 이 정보까지도 전부 다 종속이 되게 됩니다. 결국 글로벌 감시 벨트가 구축이 되는 것이죠. 이게 AI로 실시간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끔찍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2030년까지 올해 지금 그 2026년 지금 4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결국 이제 4단계로
1단계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감시망을 통합하는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종합해 보자면 그 다음에는 국가지능망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3단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양산을 하게 되고 2028년, 29년이죠. 4단계에서는 2029년부터 30년까지는 글로벌 인지존으로 해커 부대를 더 동원해서 글로벌 데이터를 통제하고 저항하는 그 시스템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렇게 가서 2030년까지 이것을 완성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모든 체제로 디지털 종속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물론 여기에는 일정의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명확성이 그 감시 인프라 통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정인식 기술이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새로운 디지털 패권, AI 패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장이 생겼다. 새로운 전쟁터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될지 안 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진핑과 공산당의 감정인식을 통한 AI 인민 감시 통제 시스템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예외 없는 책임을 시진핑과 공산당에게 물어야 하고요. 시진핑과 그 관계자들은 국제형사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트럼프나 서구 지도자들이 좀 나서주길 바랍니다. 끔찍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다시 자동 구독 취소, 자동 알림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독 동지님들께서는 구독이 취소되었는지, 알림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조직해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 및 시니어 애국 조직인 자유주권 총연맹 자주총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OK 채널입니다. OK 채널. OKTV. OKTV입니다. OKTV. 이름도 좋죠? OKTV 채널 구독으로 청년들의 애국운동에 힘을 보태주시고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차이나 리포트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주시고 편집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